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봐요. 그 악영향이 그렇죠. 오네 반드시. 그러면 우리는 개화가 되고 착화가 될 동안은 절대 질소 비료를 주면 안 돼. 모든 작물은 그래요. 생리적으로. 질소를 주면 안 되는데 수분은 줘야 돼요. 근데 수분을 주니까 땅에 워낙 많이 줘놓은 게 있어서 수분이랑 같이 질소가 흡수가 된다고. 그 악순환이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질소가 많이 흡수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꽃도 별로 안 오고, 이제 벌도 별로 안 와요. 꽃이 폈을 때. 벌이 별로 안 와요. 왜냐면 이 꽃이라는 자체가 벌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피는 거거든요. 근데 질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게 꽃 자체가 힘이 없어. 힘이 없어서 벌을 못 불러들여요. 근데 복합적인 미랑 이런 쪽을 같이 활동하는 걸 막아버리니까. 사실 질소라는 자체가 모든 거를 가장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부들부들 해갖고 병균이 와서 침입하기 좋게 만드는 게 질소예요. 그렇게 꽃 폈을 때 병균 다 들어가는데요. 질소가 많으면. 그렇게 꽃 폈을 때 막 약하고 하는 이유는 질소를 많이 준 사람들은 무조건 해야 돼. 꽃 개화했을 때. 근데 질소를 안 준 사람들은 안 해도 돼요. 그런 역할이 있어요, 많이. 그래서 뭐 여사님 말만 따라서 그런 형태로 이래가지고 질소가 막 이렇게 된다. 그거는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면 농민들이 이해가 안 돼. 그냥 주지 마요, 그래. 제발 좀. 그러니까 주지 마시고 주지 마시고 질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조는 걸 어떻게 해? 조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질소의 흡수를 억제를 해야 되잖아요. 물은 줘야겠고, 물을 주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기능성 자재들, 대표적인 게 이제 봄철에 인삼가리 굉장히 좋아요. 인삼가리를 줘서 질소의 흡수를 조금, 황산가리도 괜찮고요. 질소의 흡수를 약간이라도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절대 개화 착화되기 전까지는 질소 비료는 주시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연면 시비하는 뭐 개화 촉진제 여러 가지 종류의 기능성 자재들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생식생장 유도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질소가 흡수가 돼도 그런 자재들을 잘만 이용하시면은 개화가 잘 되고 꽃도 개화 기간도 길어지고 충실해질 수 있다. 이게 그런 거 부분이 아까 얘기해서 보면 이렇게 각 농약대에 보면은 비대대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물론 취급을 하고 농약 다 취급하지만 차례지만 비대대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좀 낯선 게 있는데 이제 만약 그런 거를 했을 경우에는 같이 효과를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효과를 보긴 보는데 그 부분까지 지금 너무 나가면 안 돼요. 안 돼? 네, 지금 이제 봄에 물 주는 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아니 아까 이제 한다 하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왜 4년생 이후 체리나무에는 눈을 맞으면서 눈 위에다 황산가리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눈 위에다 황산가리를 줘라. 바닥에다가. 그래서 뭐 12월이나 1월달 안에 주라는 얘기예요. 미리? 예. 미리 축적되게 시대. 예, 그때 줘야 되는 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냉해 부분이나 날씨 변수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체리 같은 분야는 체리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모든 과일 다 과일에 예를 들어서 3월달에 2월달에 관주를 해주면서 저는 이제 그러면 호수가 물이 얼지 않을 정도 모다가 얼지 않을 정도면 그때부터 첫 관수를 무조건 해라. 근데 첫 관수를 하면서 그때 벌써 뿌리는 움직이고 있어요. 예, 첫 관수를 하면서 이제 여기다가 해저 추출물을 넣든지 아미노산을 넣든지 해야 되는데 해저 추출물은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조금 저렴한 걸 넣어라. 저렴하면서도 효과 좀 볼 수 있는 뭐 그런 아미노산 종류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꽃게 아미노가 싸고 저렴하더라고. 꽃게 아미노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중국에서 그 파우더로 들어오는 파우더식. 네, 파우더식도 있어요. 걔도 잘 녹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활용해도 되고 해가지고 무조건 2월이나 3월에는 꼭 그걸 넣어줘야 돼요. 몇 번 정도? 한 번? 네. 대략 300평 기준 했을 때. 한 번? 300평 기준으로는 좀 그렇고 1000평 정도 해가지고 관수를 할 때 10리터짜리를 2회에서 3회는 줘야죠. 네, 그 정도. 이게 아미노산제. 예, 특정 제품을 나는 이제 써본 걸 다 무시적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는 이제 꽃게를 많이 쓰니까 그점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아미노산제를 이제 그 1000평에 만약에 해저 추출물 비싼 걸로 준다 그러면은 한 번만 줘도 되고. 약하대가 너무 비싸요, 솔직히.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저렴한 걸로 살 때는 2회에서 3회 정도 이런 형태로 꼭 그걸 해 주셔야만이 아까도 내가 설명했지만 이제 그때
이 잔뿌리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 잔뿌리에서 발생되는 게 사이토키닌이에요. 사이토킨. 네, 사이토키닌은 간단하게 따지면은 쉽게 설명하면 낙과율을 줄이는 거예요. 네. 이 과일의 낙과라는 자체가 지금 환경적인 영향을 아까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환경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얘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물질이 에틸렌이거든요. 이 에틸렌하고 반대의 역할을 하는 게 사이토킨이에요.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통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네. 반대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반대 역할을 하는 거죠. 이쪽에는 에틸렌이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사이토킨이거든요. 이렇게 얘는 낙과를 시켜. 그 낙과를 방지하는 건 사이토킨이에요. 그렇게 사이토킨이 실질적으로 이 토양에서 뿌리에서 발현이 돼가지고 위로 올라갔을 때는 확실히 낙과율이 떨어지래요. 낙과율이 저조해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돼. 국내에는 더군다나 지금 몇 년 동안 체리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날씨가 워낙에 안 좋아가지고 막 작년에 낙과율이 엄청 심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제품이라도 이렇게 토양 속에 주어가지고 여기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지가 스스로 만들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준다 얘기예요.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제 사이토킨을 뿌려야죠. 연면시비로? 연면시비로 사이토킨을 뿌려주면 돼요. 국내 제품이 있어요. 있죠. 네, 국내 미국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국내에 직접 수입돼 있어요. 네. 있어요. 여기도 내가 품종을 하는데 이거 해서 어느 농가 줬는데 결과 보고를 안 해줘. 그래서 저기 몇만 원 날렸어요. 나는 여기 약사님 여기 와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실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기 오니까 있어. 와, 우리가 이런 거 구하려고 저한테 이게 해가지고 된 거잖아요. 그죠? 우연찮게. 저거 이 국내에서 사이토킨을 함유한 제품은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딱 저거 하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사서 하든지 아니면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목면 시비를 하고 이제 이런 형태로 가가지고 목면 시비라는 자체도 사실은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낙하율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낙과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모든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준드럽보다 우리나라는 외국은 이제 준드럽이 흔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준드럽보다 미리 떨어져 버려요. 사과 같은 경우 막 꼭지가 노랗게 돼가지고 열매가 노랗게 돼가지고 떨어져 버려요. 이건 준드럽을 할 수가 없어요. 체리는? 사과도. 그러다 보니 이거는 에틸렌이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갖고 에틸렌을 얘가 생성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지가 살기 위해서 잘 그럼요.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그렇게 내가 그랬잖아요. 그 사이토킨은 반대 방향으로 작동을 한다고. 에틸렌하고 반대 방향으로 작동을 한다고. 극과 극으로.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 알고 좀, 얘가 좀 이상하다. 노릇끼리 해진 한두 개가, 그러면 얼른 바로 뿌려줘야죠.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관찰을 잘해가지고. 그걸 못 뿌리겠다. 그러면 미리 관주할 때, 그거라도 좀 해줘라, 얘기예요. 그렇죠. 반주를 하든, 연면시비를 하든. 이 상태가, 사실은 내년 봄에 꼭 해야 될 가장 큰 일이에요, 사실은. 가장 먼저 이거는 해야 돼요. 앞으로는 점점 이거는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 말이에요.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겨울에 막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해가지고 과일들을 좀 잘 지키는 이런 형태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박사님이 얘기한 게 우린 다 새로운 소식은 나니까 아까 그거는 내가 농가에 보고를 안 올려. 그 양반하고는 이제 2년 끝나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보고를 안 해야 나도 설명해서 농가 소득이 되게 되는데 안 해주니까 혹시 이제 뭐 특정한 제품은 이제 하진 않겠지만 혹시 전화나 오거나 뭐 하게 되면 충분히 뭐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럼요. 이게 이게 농민들이 돈을 벌여야 되거든요, 솔직히. 사장님은 좀 덜 벌어도 되는데 농가는 돈을 벌여야 돼. 아니 솔직히 나는 저 제품이 사이토킨을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저 제품이 국내에 사실 안 들어와 있는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도 똑같은 상표로 판매를 해요. 전 세계에서 다 똑같은 상표로 판매를 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저기에 들어있는 거는 사이토키닌이 예를 들면은 한 50% 정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옥신하고 지베릴린이 10% 정도
그 정도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뭐 보조제 역할을 하는 거고 이런 형태 이렇게 배열상으로 뭐 프로테인 따지면 그렇게 안 되지만 배열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사이토 이 박사님 얘기한 대로 한다고 그러면 네. 스트레스 풀어줌과 동시에 그 신초가 억제할 수 있는 거를 같이 더불어 친다고 그러면 뭐 인상가리가 됐든 뭐 그거는 그거는-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 신초가 보통 5에서 10cm 안에 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체리 같은 경우는 15cm 정도 커야 돼. 왜냐면 이게 너무 안 자른 상태, 사과는 1년 내내 열매를 달고 가면서 자라기 때문에 임신 기간이 좀 길으니까 짧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체리는 봄에 일찍 수확을 하기 때문에 얘가 5cm에서 쳐버리면 안 돼요. 아 임신 기간이 짧으니까 네. 과학자가 권한하게 예, 그래서 체리 같은 경우는 15cm. 이렇게 작물마다 그걸 좀 보셔야 돼. 아 특성을 예, 내가 이 작물은 6월에 수확한다. 그러니까 한 봄에 한 15cm 이상 키워줘야 된다. 이 작물은 뭐 8월에 수확한다. 그럼 얘는 한 10cm에서 12cm 정도 키워줘야 되고, 이 작물은 뭐 9월에 10월에 하네. 그럼 얘는 뭐 5cm에서 쳐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 제품이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비비풀. 사과에 치는 비비. 예, 사과에는 이제 비비풀을 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비비풀보다는 이제 인상가리 위주로. 흡수율이 좋은 인상가리. 예, 흡수율이 좋고 하는 거는 내가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수입 제품을 썼는데 여기 와 보니까 국내 것도 있어. 발효 인상가리가 있네. 이게 예. 이 박사님 이거 사과를 내가 농약 회사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써서 돈을 벌으라고 이게 좀 해놨는데. 나도 이거 예. 있었으면 이거 쳤지.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흡수율이 좋고. 예, 비비풀 대신 이거 치면 돼. 예, 여기 오니까 이게 발효인산이 있어. 발효인산 제품이. 발효인산 제품이. 사실 발효인산 제품이 국내에는 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외국, 일본에서는 이걸 좀 써요. 발효인산을. 다른 나라보다 일본에서는 많이 쓰거든요. 발효인산을. 왜냐면 걔네들은 비풀을 못 쓰게. 비풀, 그 생산조절자라고 해갖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웃긴 놈들이 왜 그러면 지들이 만들어 놓고 못 쓰게 하게. 아니, 그건 이제 장점보다 단점이 많겠죠. 자기네들이 만든 건 아닌데 자기네들이 발견을 했지. 그러니까 그 칼슘을 그렇게 그래놓고는 이제 별로 많이 안 써. 근데 이걸 쓰거든. 이거 보여줘도 되나?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네, 보여주면 네. 뒤를 성분 손가락으로 멀티PA였고 인산 발효비료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이 정도 발효비료로 이 정도 있으면은 나는 같이 섞어갖고. 약간 비례 효과를 보는 거하고 이거랑 같이 섞어 비비풀을 이제 안 쓰고 그러면 비대 효과도 피드도 극대화. 되고 그럼 요거 제품은 회사명을 알려주지 마시고 성분에 대해 잠깐만 한번. 이게 우리가 농업용으로 쓰는 인산가리가 거의 대부분 1인산가리죠. 52, 34%짜리 1인산가리를 쓰는데 사실은 그 함량보다 중요한 게 흡수 흡수랑 식물이 이용. 그 이용한다는 우리한테 눈을 보는 이 반응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발효인산을 쓰면 함량은 상대적으로 좀 낮지만 흡수랑 이용률은 몇 배는 더 좋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자재가 많지는 않아요. 나오는 회사가 네, 없어요. 많지는 않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런 자재보다 함량이 높은 걸 많이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우리 판매자들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래요. 왜냐하면 함량이 높으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거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 얼마나 흡수가 되고 얼마나 이용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살짝 얘기하셨어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사이토키닌 말씀도 하셨고 에틸렌 말씀도 하셨고 뭐 지베레린 옥신 다 식물 호르몬 종류예요. 근데 조심스러워요,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낙과 예방을 위해서 사이토키닌은 아니에요. 사이토키닌 유도체가 들어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자재를 쓰는 거 한 번 정도 쓰는 거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데 왜냐면 기후가 안 좋고 자꾸 스트레스 때문에 에틸렌 발생량이 많으니까 그런 걸 억제하고 과일을 잡아주기 위해서 쓰는 거는 권장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다 또 비비풀 같은 것도 또 몇 번 쓰고 하다 보면 이 식물체 자체가 호르몬 불균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이제 몰라요, 사실. 저도 그래서 음. 저 사이토키닌 저거는 한 번만 쓰고 네.
내가 미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관주를 해줘라. 아, 그래서 식물 스스로 만들어내게끔. 그렇죠. 그게 가장 안전한 거고, 정 안 됐을 때는 한 번쯤 연면살포를 하는 게. 뭐 가장 그렇게 하신다면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먼저 선행돼야 될 거는 초기 뿌리의 발달. 그렇죠. 예, 그거예요. 초기 뿌리 발달을 시켜서 작물 체내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견디는 힘도 강하게 해주고 에틸렌 발생도 최소한으로 시켜주고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뿌리 빨달이라는 거 쉽게 예를 들면 한 공장을 운영하는데 직원 수가 많아야 물건 생산량이 많아지고 오너가 돈을 번다는 뜻이면 저기는 뿌리 활성이 많으면 열매가 많이 달리고 거기 활발하게 움직거리니까 농가는 소득이 발산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빨리 그 사이클을 캐치해서 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까지 했을 때 이 비대제나 당도 오렸을 때 우리 이 박사님 저기 한번 당도 뭘 오르세요? 솔직히 한번 조금만 뿌려봐봐요. 당도요. 조금만 뿌려. 아까 황산가리는 뿌렸는데 또 혹시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사실은 황산가리 연면살포를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수학기 때까지 체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3번 정도, 4번 정도 하라고 그러거든요. 황산가리. 근데 황산가리로 해서 당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고 그렇죠. 얘는 맛과 향이 좋아지니까 실제로 기계로 브릭스를 재면 똑같아요. 18브릭스다 그러면 18브릭스밖에 안 나와요. 근데 황산가리를 뭐 3번 정도 친 거하고 안 친 거하고는 먹어보면은 먹은 사람은 와 이게 훨씬 더 다네 그래요. 혀끝의 느낌. 네, 그 맛이 더 그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황산가리를 좀 치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당이라는 자체가 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셔. 원래 이제 그 과일에 있는 건 포도당이에요. 그렇죠. 네, 이파리에 있는 것도 포도당이에요. 근데 나무에 있는 거는 설탕이에요. 나무는 보존을 저당 양분을 설탕으로 해요. 뿌리랑 이런 데를 전부 다 설탕으로 갖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인산이 효소화, 인산 효소로 인해서 포도당을 설탕으로 만들고 이 가지고 있는 설탕을 다시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게 인산이에요. 인산 효소예요. 인산 효소가 이제 많을수록 그러니까 인산 효소가 돼 있는 제품들은 쓰면 쓸수록 좋아요. 발효가 돼 있는 인산이라든가 효소가 돼 있는 인산은 쓰면 쓸수록 양분을 끌어당겨요. 과일로 끌어당기고 잎에서 만든 양분을 나무로 끌어당기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렇게 그거 뭐라 하죠? 그 과경이라고 그러죠. 과일 꼭지 이파리의 그 줄기 이 부분에는 전부 인산 요소예요. 인산이 효소화가 돼 있는 자체만이 이 광합성 해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든 거를 설탕으로 만들 수가 있고 또 설탕으로 돼 있는 거를 과일로 보낼 때는 인산이 효소화돼 있어야만이 이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산 요소를 자주 주면 줄수록 훨씬 더 좋은데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이 인산 요소를 어떤 특별한 제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효소화를 만들어 놓은 인산을 쓰시면 좋고 그런 제품이 네, 그런 제품이 있으면 그렇지 않을 때는 3인산을 쓰는 게 괜찮아요. 차라리 3인산? 네, 3인산이거든요. 이 몸뚱아리에 있는 나무에 있는 설탕을 과일로 보낼 때 이 과경에서 여기로 보내는 건 3인산이에요. 3인산 효소가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에 칼슘도 있고 막 하지만 이 주된 놈들은 인산 요소예요. 3인산 요소. 그 다음에 잎에서 여기로 나오는 거. 여기는 1인산하고 2인산 요소들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가는 거는 과일로 가는 거는 3인산 요소이기 때문에 3인산 요소를 이제 쓰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려면은 이제 일반 인산 요소화 돼 있는 거 이런 제품 쓰시면 당도는 확실히 높아지죠. 되게 뭐 사람들이 왜 저기 뭐 아까 두 분이 이제 한번 각자 생각이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 유황을 좀 쓰면 당도 빨리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는 이제 그거거든요. 당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맛과 향이 좋아지는 거지 원래 FM은요